자, 오늘은 확률의 곱셈 정리. 여기는 좀 외워야 될 것도 좀 있고 이론적인 내용들이 좀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앞에보다는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자, 먼저 조건부 확률과 확률의 곱셈 정리를 보면은 조건부 확률이라고 하는 거는 이 부라는 게 뭐예요? 조건부 확률. 그러니까 조건이 달려있는 조건이 있다는 전제하에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확률하고 뭐가 다르냐 하면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그러니까 확률이라는 넓은 그 범위 안에 조건부 확률이라는 게 있는데 보통 우리가 말하는 확률은 미래에 일어날 가능성이라고 보면 되죠. 미래에 일어날 가능성. 자, 내가 동전을 던지는데 자, 짝수가 나올 확률 보통 그러잖아. 짝수가 나올 확률. 주사위지 참. 동전은 짝수가 없죠. 주사위를 던지는데 짝수가 나올 확률이에요. 그럼 그 말은 내가 아직 주사위를 들고 있어. 아직 안 던졌거나 아니면 이미 던졌는데 주사위가 허공에 있어. 결과가 아직 안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짝수가 나올 확률이라는 거는 결과가 아직 안 나왔으니까 이게 미래에 일어날 가능성이라고 볼 수 있는 거지. 근데 조건부 확률은 뭐냐면 이미 사건이 일어났어요. 사건이 이미 일어났는데 사건이 두 가지 이상의 경우가 일어났기 때문에 두 가지 이상이에요. 사건이 이미 일어났는데 그 중에서 어떤 특정한 사건이 일어났을 확률이 뭐냐 이거예요. 자, 예를 들면은 조금 아까 했듯이 주사위를 던집니다. 주사위를 던지는데 짝수가 나올 확률은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면 이거는 답이 뭐야? 2분의 1이죠. 아직 짝수인지 홀수인지 아직 안 나온 거야. 안 나온 상태에서 짝수가 나올 확률은 2분의 1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두 개의 문제의 차이점을 잘 봐요. 주사위를 던져서 짝수가 나왔어요. 이거는 결과가 나왔어, 안 나왔어? 나왔지. 짝수가 나온 거야. 짝수가 나왔는데 어떤 짝수인지는 모르는 거야. 짝수가 나왔는데 그 수가 소수일 확률은이에요. 그러면 짝수가 나왔다면 짝수는 2나 4나 6인데 거기서 소수는 2지. 그러니까 얘는 답이 3분의 1이에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질문을 이렇게 바꿔볼게.
두 번째 질문에서 보면은 결국 짝수가 나왔는데 그게 소수일 확률이라는 건 뭐야? 어떤 숫자를 얘기하는 거야? 2죠, 2. 그럼 다시 첫 번째 질문을 바꿔볼게. 주사위를 던졌는데 자, 주사위를 던지는데 짝수이면서 소수가 나올 확률은 6분의 1이죠, 이거는. 그러면 얘도 2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고, 주사위에서 2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고, 얘도 2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건데 질문이 다르죠. 얘는 미래에 일어날 가능성이고, 이거는 이미 사건이 발생했는데 그 사건 중에서 어떤 특정한 사건이었을 확률이 뭐냐라고 묻는 거예요. 이게 조건부 확률이에요. 그 조건부 확률은 조건이 달려있는 어떤 조건이 있다는 전제하에 그게 뭐냐면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이미 일어났다라는 전제하에서 그럼 어느 쪽 사건이 일어났느냐를 묻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올림픽에 나가서 메달을 딸 확률은 그러면 아직 사건이 일어나지 않은 거야. 미래에 일어날 가능성이야. 메달을 딸 확률은. 근데 조건부 확률로 문제를 바꿔보면 우리나라가 올림픽에 나가서 메달을 땄을 때 그 메달이 은메달일 확률은 이러면 조건부 확률이에요. 메달을 땄다는 전제에서 메달을 땄어. 그럼 그게 금이야, 은이야, 동이야가 있을 거 아니야. 그죠? 다른 거란 말이야. 자, 서원이가 내년 입시에 스카이를 갈 확률은 이건 미래에 일어날 가능성이죠. 그럼 조건부 확률로 말을 바꾸면은 조건부 확률 문제는 이렇게 되는 거야. 서원이가 내년에 스카이를 갔는데 그게 서울대일 확률은 이러면 조건부 확률이에요. 두 개가 다른 거예요. 그죠? 자, 이 두 문제를 구별할 수 있으면 조건부 확률이 뭔지 이게 감을 잡은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조건부 확률의 기호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했어요. 자, 이 기호가 뭐냐면 사건 A가 일어났다는 전제하에 B가 일어났을 확률입니다. 어떻게 읽냐면 P 기분 A, P B 기분 A죠. P B 기분 A 이렇게 읽어요. 자, 이때 여기서 우리가 그 3분의 2 이렇게 쓰죠. 3분의 2 이렇게 쓰죠. 근데 이렇게도 쓰죠. 이렇게. 그죠? 자, 이렇게도 써요. 얘가 분모입니다. 이게. 이 분모입니다. 이쪽이. A가 분모예요. A가 분모. A가 분모. 그래서 A가 일어났다는 전제하에서예요. 자, 일단 기호가 굉장히 많이 나올 거야. 요 7단원에서는. 그러면 자, B 기분 A의 의미는 사건 A가 일어났다는 전제하에서 B가 일어날 확률이라고 그랬지. 그러면 얘는 요렇게 계산을 해요. 이렇게. A가 일어났다는 전제하에서 B가 일어날 확률입니다. 그런데 요건 집합으로 말하면 교집합이니까 앞뒤가 바뀌어도 상관없죠. 그죠? 그러니까 알파벳 순서로 바꿔서 쓰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자, 이걸 벤 다이어그램으로 살펴보면 표본 공간 S A B. 자,
A가 일어났다는 전제하에서, 그러니까 요 확률이 분모가 되는 겁니다. A가 일어날 확률. 그 다음에 A가 일어났다는 전제하에서, 이 전제하에서 B가 일어날 확률이에요. 그러면 요 놈, 요게 분모가 되는 거예요. 요렇게. 자, 사건 A가 일어났다는 전제에서 B가 일어날 확률, 기호로 이렇게 쓰는 거고, 풀어서 쓸 때는 이렇게 쓰는 겁니다. A가 일어날 확률분의 A하고 B가 둘 다 일어날 확률이에요. 그러면 이 중에서 어떤 게 조건부 확률이라고? 밑에 있는 게 조건부 확률이라고 그랬지? 그럼 이 조건부 확률을 기호로 만들어 보면은, 자, 자꾸 기호로 만들 필요는 없어요. 책에 보면 해설은 다 기호를 쓰고 있는데 꼭 기호를 안 쓰고 조건부 확률은 언어야, 언어. 국어라고 생각해요. 자, 짝수가 나오는 사건을 A라고 그럴게요. 자, A는 짝수가 나오는 사건입니다. 그러면 B는 소수가 나오는 사건입니다. 그러면 얘는 기호로 나타내면 짝수가 나왔다는 전제하에서 그게 소수일 확률이니까 짝수가 나왔다는 전제하에서 이게 분모로 깔리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짝수가 나왔다는 전제하에서 소수니까 짝수이면서 소수예요. 짝수가 나올 확률이 얼마죠? 6분의 1로 할게요. 6분의 3이죠. 그럼 짝수이면서 소수가 나올 확률은 얼마죠? 2가 나올 확률이라는 거니까, 그지? 6분의 1이죠. 그래서 답이 3분의 1입니다. 하지만 굳이 이렇게 할 필요는 없죠. 그냥 짝수가 나왔을 때 그러면 짝수 2, 4, 6인데 그 중에 소수 2, 3분의 1 이렇게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게 조건부 확률이에요. 그래서 107쪽의 밑에를 보면은 기본 정석을 보면 조건부 확률과 확률의 곱셈 정리입니다. 자, 1번 조건부 확률. 표본공간 S의 두 사건 A, B에 대해서 확률이 0이 아닌 사건 A가 일어났다고 가정을 할 때, 자, A가 일어났다라는 전제를 까는 거야. 일어났다고 할 때 그때 사건 B가 일어날 확률은 사건 A가 일어났을 때의 사건 B의 조건부 확률이라고 하고 기호로 이렇게 나타낸다. P, B 기분 A. 자, 그래서 얘는 어떻게 쓴다고요? PA분의 사건 A가 일어날 확률 분의 둘 다 일어날 확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 지금까지는 조건부 확률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 기호로 어떻게 나타내냐, 그 다음에 얘가 이렇게 바뀐다라는 거를 기억을 해야 되고, 자, 확률의 덧셈 정리가 뭐였죠? 확률의 덧셈 정리는, 자, A 또는 B가 일어날 확률은 A가 일어날 확률 더하기 B가 일어날 확률에서 둘 다 일어날 확률을 빼는 거였죠. 자, 그 다음에 조건부 확률은, 자, 무슨 뜻이죠 이게? 사건 A가 일어났다는 전제하에서 B가 일어날 확률이에요. 그래서 요렇게 얘하고 A 교집합 이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뭐가 생기냐면 확률의 곱셈 정리가 생기는 거예요. 확률의 곱셈 정리. 자, 요 식을 보면 PA를 이쪽으로 곱해버려요. 그럼 요게 나오겠죠, 요게. 뭐야? 요게 확률의 곱셈 정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확률의 덧셈 정리는 이거 또는 이거가 일어날 확률이야. 그러니까 합사건의 확률이야.
그러니까 이게 일어날 확률 더하기 이게 일어날 확률에서 겹치는 걸 뺀 거죠. 그럼 확률의 곱셈 정리는 뭐겠어? 이것도 일어나고 이것도 일어나고예요. 두 사건이 같이 일어나는 거야. 동시에 일어나는 거야. 그러면 이 부분은 A도 일어나고 B도 일어나는 거니까 확률이 곱으로 나타날 거라고. 그래서 얘를 뭐라고 그랬어요? 얘가 합집합이니까 합사건. 그럼 얘는 교집합이면 교사건이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뭐라고 그랬죠? 곱사건이라고 했죠. 곱사건. 확률이 곱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곱사건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A하고 B의 곱사건. 이렇게. 자, 그럼 이제 이걸 보고 우리는 뭐라고 해야 되냐면 A하고 B가 둘 다 일어날 확률은 뭡니까? A가 일어날 확률 곱하기 뭐라고 그래야 돼? A가 일어났다는 전제하에서 B가 일어날 확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확률의 곱셈 정리는 그냥 PA 곱하기 PB 그러면 안 돼요. A가 일어날 확률 곱하기 A가 일어났다는 전제하에서 B가 일어날 확률입니다. 자, 얘는 뭐라고요? A가 일어날 확률 곱하기 A가 일어났다는 전제하에서 B가 일어날 확률입니다. 그러면 이게 뭐였죠? 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이퀄이죠, 얘가. 네, 그래서 이 기호가 많이 등장을 해요. 기호. 확률 P에 관한 이런 기호들이 많이 등장하니까 익숙해져야 됩니다. 자, 그러면 A하고 B가 둘 다 일어나는 거니까 그건 A가 일어날 확률 곱하기 A가 일어났다는 전제에서 B가 일어날 확률이니까 어떻게 써도 돼요? B가 일어날 확률 곱하기 B가 일어났다는 전제에서 A가 일어날 확률 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랑 똑같은 겁니다. 그것이 맨 밑에 줄에 나와 있는 거죠. 자, 이 부분은 보기부터 좀 공부를 해야 되는데 보기부터 막 연습을 좀 해야 돼. 이게 좀 낯설어서. 자, 보기 1번 보세요. 자, 1대 이걸 구하래. 그럼 이 기호가 뭐라고? 이게 얘랑 교집합이니까 이거예요. 이걸 구하라는 얘기죠. 그럼 PA는 벌써 나왔죠. 5분의 3. 이걸 구하면 되겠는데 이건 뭐야? 좀 덧셈 정리잖아. 이런 기호의 문제의 가장 기본은 덧셈 정리예요. 가장 기본이 덧셈 정리야. 그리고 나서 덧셈 정리, 조건 확률, 곱셈 정리 이렇게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뭐예요? 덧셈 정리에 의하면 요거니까 이게 5분의 4래. 5분의 3 플러스 5분의 2 이게 얼마예요? 5분의 1이죠 얘가. 5분의 1이네. 그럼 답은 뭐야? 3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요거는 A, B가 바뀌었죠. 네, B가 일어났다는 전제하에서 A가 일어날 확률이니까 B가 일어났다는 전제하에서 이건 똑같아요. 이건 어차피 교집합이니까. 자, 그럼 PB는 5분의 2 얘는 2분의 1이겠죠. 자, 보기 2번 보세요. 보기 2번을 풀어보세요. 표를 보면서.
어떻게 풀려요? 자, 1번. 이 애는 무슨 말이야? 그렇지. 학생 한 명을 뽑는데 A반이고 남학생일 확률이잖아. 그러니까 전체가 60명인데 A반 남학생이면 17이죠. 요거예요. 자, 2번. 자, 얘는 뭐예요? 질문이. 하나를 뽑았는데 그게 남학생이라는 전제하에서 A반 학생일 확률은이잖아. 그러니까 얘는 기호로는 이거지만 매번 이렇게 바꿔서 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원래 이거대로 풀면은 뭐야? 조건부 확률은 확률분의 확률이에요. 그 남학생일 확률이 얼마죠? 60분의 33. 그 다음에 남학생이면서 A반은 60분의 17. 그러니까 33분의 17이란 말이야. 근데 이거를 조건부 확률은 국어라고 그랬잖아, 국어. 자, 뭐야? 남학생이라는 전제하에서 남학생은 A반도 있고 B반도 있을 거 아니야. 그 남학생이라는 전제에서 A반일 확률이니까 남학생이 33명이네. 그중에 A반은 17명이네. 그러면 남학생이라는 전제에서 A반일 확률은 33분의 17이고, 그죠? 남학생이라는 전제에서 B반일 확률은 33분의 16인 거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바로 그냥 33분의 17이네 라고 해도 되죠. 3, 4번도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본문으로 갈게요, 이제. 자, 110쪽에. 109는 이제 통과를 해도 될 겁니다. 자, 110쪽에 이제 기호에 관한 문제죠. 두 사건 A, B에 대해서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자, 가장 기본은 이 기호의 문제의 기본은 뭐라고? 덧셈 정리라고. 덧셈 정리. 그러니까 자, 이러할 때 구하는 게 이거 구하고 이거 구하고 이거를 구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거 구하는 거는 앞 단원에서 한 거지. 요거 하라는 얘기 요거. 그러면 얘는 뭐로 바뀝니까? 그러니까 는 얼마입니까? 이 덧셈 정리가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뭐 0.4 0.1이죠? 얘는 0.1입니다. 그럼 얘 구하라는 거예요. 뭐야 그러면? 분의 얘랑 교집합이에요. 교집합. 곱사건. 그럼 PA가 0.3이고 이게 0.1이니까 그냥 3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죠. 됐죠? 2번 통과하겠습니다. 자, 유제 7-1 해볼까요? 유제 7-1.
쉽죠? 나오죠? 됐어요? 자, 다음 페이지로 가. 어느 고등학교 학생 중에서 남학생은 자 전체 학생이 60%고 안경을 쓴 남학생은 전체 학생 20%. 자, 이렇게 퍼센트 문제가 나오면 전체를 몇 명이라고 봐? 100명이라고 봐요, 그냥. 전체 100명이라고 놓고 그냥 푸는 거예요. 남학생이 전체 학생이 60%고 남학생, 여학생인 거지. 그 다음에 안경을 썼느냐 안 썼느냐니까 안경 씀, 안 씀. 자, 남학생이 60%니까 전체를 100명으로 보면 남학생이 60명이야. 이게 합해서 60명이야. 근데 안경 쓴 남학생이 20%니까 여기 20명. 얘는 40명. 자, 여학생은 몰라요. 이 학생, 이 학교의 학생 중에서 한 학생을 딱 뽑았는데 이 남학생이야. 근데 남학생이었을 때야. 그러면 뽑을 거야? 뽑았어. 뽑았어. 근데 안경을 쓴 학생이랑 확률이래. 남학생 몇 명이야? 안경 쓴 애는? 그럼 60분의 20이네. 끝이에요. 그거를 굳이 뭐 P가 어떻고 뭐 A가 어떻고 B가 어떻고 해서 설명하고 있지만 그냥 국어로 해석해 버리란 말이야. 바로. 자, 오른쪽으로 가요. 오른쪽이 아니면 다음 페이지로 가요. 자, 7-3. 주머니에 흰 공 7개. 붉은 공이 3개. 자, 임의로 한 개씩 해서 2개의 공을 꺼냈어요.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꺼낸 공을 다시 넣지 않을 때 꺼낸 공이 모두 흰 공일 확률은? 뭡니까, 이건? 자, 하나 꺼내고 또 하나 꺼내는데 꺼낸 공을 다시 넣지 않을 때 꺼낸 공이 모두 흰 공일 확률은, 그러면 처음에 흰 공이 나올 확률은 얼마죠? 10분의 7. 하나가 없어졌지? 안 집어넣었지? 근데 또 흰 공이 나올 확률은 6입니다. 자, 2번. 꺼낸 공을 다시 넣을 때 꺼낸 공이 모두 흰 공일 확률은, 얘는 당연히 10분의 7 곱하기 7입니다. 자, 이 꺼낸 공을 다시 넣지 않을 때를 뭐라고 그러냐면은 비복원 추출이라고 그래요. 꺼낸 공을 다시 넣는 거는 복원 추출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질문을 해볼게. 자, 처음에 꺼낸 공이 흰 공이냐 처음에 꺼낸 공이 붉은 공이냐에 따라서 두 번째 흰 공을 꺼낼 확률은 달라지겠죠. 비복원 추출해서 그래요. 그죠? 비복원 추출에서는 처음에 꺼낸 공이 흰 공이냐 붉은 공이냐에 따라서 두 번째에 흰 공이 나올 확률이 달라집니다. 비복원 추출은. 복원 추출은요? 상관없죠. 어차피 다시 집어넣으니까. 그러면 비복원 추출은 두 번째 흰 공을 꺼낼 때 앞에 사건의 영향을 받아요, 안 받아요? 받죠. 비복원에서는. 비복원에서는 받죠. 앞 사건의 영향을 받습니다. 앞에 어떤 공이 나왔느냐에 따라서 얘가 달라지죠. 얘는요. 예. 그러면 뒤에 가서 이제 나오겠지만 미리 얘기를 하면 얘는요. 앞에 사건의 영향을 받습니다. 이거는요. 영향을 받지 않죠. 독립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뒤에 가서 독립하고 종속을 얘기할 때 이걸 다시 언급을 할 텐데 지금 미리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나오는 사건이 뭐냐, 흰 공이냐 붉은 공이냐에 따라서 뒤에 영향을 받고 있어요. 이게 종속이고 독립은 앞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동전을, 그러니까 주사위를 갖고 주사위를 던져, 주사위를 두 번 던져. 그러면 주사위를 두 번 던질 때 앞에 어떤 눈이 나왔느냐가 두 번째 어떤 눈이 나오느냐에 영향을 줘요, 안 줘요? 안 주죠. 상관없죠. 앞에 뭐가 나왔든 간에 뒤에 사건들은 각각 6분의 1의 확률을 갖는 거죠. 이런 게 독립시행이라는 거예요, 이런 게. 이런 게 독립적이다라는 겁니다. 왜냐면 뒤에 가면 독립종속을 그게 내용이 조금 어려울 수 있어서 지금 미리 살짝 언급하는 거예요. 문제 자체는 굉장히 쉽죠. 7-3번. 자, 넘어갑니다. 자, 7-4. 자, 3개의 당첨 제비를 포함해서 10개의 제비가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A가 임의로 1개를 뽑고 다음에 B가 임의로 1개를 뽑을 때 다음을 구하시오. 단 한 번 뽑은 제비는 다시 넣지 않습니다. 자, 3개의 당첨 제비를 포함해서 10개가 있다. 당첨이 3개고 꽝이 이렇게 되는 거죠. 7개. 자, 그러면 A가 하나 뽑고 그 다음에 B가 뽑습니다. 순서대로. 자, A가 당첨 제비를 뽑을 확률은 얼마예요? 당연히 10분의 3이죠. 자, 2번 B가 당첨 제비를 뽑을 확률. 그러면 이미 A가 제비를 하나 뽑았지. 그죠? 그러면 A가 제비를 뽑았는데 B는 이제 순서가 A가 먼저 뽑고 B가 나중에 뽑을 거야. 그러면 B는 어떤 생각을 하겠어? 야, A가 꽝을 뽑으면 좋겠다. 그러면 자기가 당첨될 확률이 높아질 테니까. 그죠? 꺼낸 공을 다시 집어넣지 않으니까 그래요. 꺼낸 공을 다시 집어넣으면은 A가 뽑든 말든 상관없는 거지, 자기는 어차피 당첨될 뽑을 확률이 10분의 3이니까. 근데 이건 비보건 추출이란 말이야. 꺼낸 걸 다시 집어넣지 않는다 그랬죠. 그러면 이때 B한테는 두 가지 상황이 발생하는 거예요. 어떤? A가 당첨 제비를 뽑고 자기도 뽑을 수 있는 거고, A가 당첨 제비를 못 뽑고 자기는 뽑을 수 있는 거고, 이 두 가지의 확률이 더해져야 되는 거지. 그래서 뽑고가 있고 못 뽑고가 있는 겁니다. 이 두 가지 가능성이 다 더해지는 거죠. 그럼 얘는 확률이 얼마야? A가 뽑고 하나 없어졌으니까 9분의 2죠. 요 확률은 이 두 개가 더해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둘 다 더하면 얼마인데? 뭐야? 결론. 똑같다는 거예요. 밑에 어드바이스 읽어보세요. 먼저 뽑든 나중에 뽑든 당첨 제비를 뽑을 확률이 같으니까 굳이 먼저 뽑으려고 앞을 놔둘 필요는 없다. 이거는 세 개인 경우도 세 사람이 뽑아도 마찬가지예요. 세 사람이 뽑는데 맨 나중에 A, B, C가 뽑는데 맨 나중에 C가 당첨 제비 뽑을 확률은 똑같습니다. 처음에 뽑나 두 번째 뽑나 세 번째 뽑나. 근데 네 명이면 얘기가 달라지죠. 왜요? 당첨 제비가 세 개밖에 없으니까 앞에서 다 뽑아버리면 자기는 절대로 당첨 제비를 뽑을 수가 없으니까 그때는 얘기가 달라지는 거지. 당첨 제비가 세 명이면 세 사람까지는 확률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보건 추출이든 비보건 추출이든 당첨 제비를 뽑을 확률은 누가 먼저 뽑느냐에 상관이 없는 겁니다. 자, 7-5.
주머니에 흰 공 3개, 붉은 공 2개가 들어있다. 그려요. 흰 공 3개, 붉은 공 2개가 들어있어. 자, 이 주머니에서 공을 하나 딱 꺼내서 색깔을 조사하고 집어넣어요. 그리고 이 공하고 같은 색의 공을 하나 더 주머니에 넣어. 그럼 주머니에 공이 몇 개가 됐어? 6개가 됐지. 주머니에 있는 6개의 공 중에서 2개의 공을 꺼내요. 이때 2개의 공 중에서 적어도 1개가 흰 공일 확률은 요 수준부터 이제 문제예요. 요 수준부터. 여기서부터 문제 다음 문제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지. 벌써 딱 읽었을 때 좀 헷갈리는데 막 이런 한번 더 읽어봐야 되겠는데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야. 그치? 자, 다시 읽어봅시다. 이 상황에서 공을 하나 꺼냈죠. 그 무슨 색깔인가를 보고 집어넣어요. 그리고 그거랑 같은 색의 공을 하나 더 넣어. 6개가 됐죠? 2개를 꺼냈습니다. 2개의 공 중에서 적어도 1개가 흰 공일 확률은, 그러면 앞에서 배운 어떤 내용이 또 들어갔지? 적어도니까 6번이 들어갔지. 그러면 일단 상황은 2가지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죠. 어떤 2가지? 처음에 꺼낸 것이, 그렇지. 처음에 꺼낸 공이 흰 공일 수도 있고 붉은 공일 수도 있단 말이야. 그죠? 자, 흰 공일 확률은 얼마야? 5분의 3이겠지. 5분의 3이겠지. 흰 공이 딱 나왔어. 그 흰 공 어떻게 하는 거지? 다시 집어넣는 거지. 그럼 그리고 그거랑 같은 색깔의 공을 하나 더 집어넣지. 그럼 이렇게 된 거죠. 이제 흰 공이 4개가 된 거죠. 여기서 몇 개를 꺼내죠? 2개 아니야? 2개 꺼내잖아요. 2개 꺼내. 2개를 꺼내는데 2개 중에서 적어도 하나가 흰 공일 확률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1에서 둘 다 붉은 공일 확률이죠. 그럼 지금 몇 개인데? 6개 중에 2개 꺼내는데 흰 공이 하나도 없어. 붉은 공 2개 중에서 2개를 다 꺼내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처음에 꺼낸 공이 붉은 공일 때 그럼 5분의 2죠. 그러면 그 공을 집어넣고 붉은 공을 하나 더 집어넣어요. 2개를 꺼냅니다. 2개를 꺼냈는데 적어도 하나가 흰 공일 확률이니까 1에서 둘 다 붉은 공일 확률을 빼요. 그러면 이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고 이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이 확률과 이 확률을 더해 주는 겁니다. 자, 유제 해보세요. 됐어요? 잘 안 돼요? 자, 상자에 흰 공이 5개, 그 다음에 검은 공이 1개예요. 이렇게. 여기서 몇 개를 꺼내? 2개를 꺼내. 그리고 되돌려 놓지 않고 다시 2개를 꺼내는데 나중에 꺼낸 2공이 모두 흰 공일 확률이래. 그러면
처음에 두 개를 꺼내는데, 자, 상황은 처음 꺼낸 공이 둘 다 흰공. 그 다음에 흰공 하나 할 수 있잖아. 그러면 지금 공이 6개니까 6개 중에 2개 꺼내잖아. 둘 다 흰공이 나올 확률은 있죠? 그럼 이제 흰공이 없어졌어. 이렇게. 그 다음에 또 2개를 꺼냈는데 둘 다 흰공일 확률이잖아. 됐죠? 자, 처음에 꺼낸 게 흰 거 하나, 붉은 거 하나야. 흰 거 5개 중에 하나 꺼내고, 검은 거 하나 중에 하나 꺼내고. 그럼 이번에는 이게 하나씩 없어졌잖아. 흰 공만 4개 남았죠. 그럼 여기서 2개를 꺼냈는데 둘 다 흰공일 확률은 100%죠. 1. 굳이 식으로 쓴다면 뭐 42분의 42니까. 이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으니까 2개를 더해주는 거죠. 자, 다음 페이지. 자, 상자 A에는 흰 공 2개, 붉은 공 4개가 있고, 상자 B에는 흰 거 3개, 붉은 거 2개가 있다. 상자 A, B 중에서 하나를 택하고 택한 상자에서 2개의 공을 꺼낸다. 자, 일단 그려요. 내용물에 상관없이 상자를 택할 확률은 그냥 2분의 1이죠. 그죠? 상자 자체는 확률이 2분의 1입니다. 자, 상자 A, B 중에서 하나를 택해갖고 택한 상자에서 2개를 꺼내는데 흰 거 하나, 붉은 거 하나가 나올 확률은 이잖아. 그러면 자, 어떤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요? 상자 A를 택해서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고 상자 B를 택해서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지. 그러니까 A일 때가 있고 B일 때가 있겠죠. 이때 상자 A를 택할 확률은 2분의 1이고 여기 몇 개 꺼낸다고? 2개? 그러면 6시. 근데 흰 거 하나 붉은 거 하나? 자, 상자 B를 택해요. 여긴 5개네. 흰 거 하나 붉은 거 하나. 이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으니까 이 확률과 이 확률을 합쳐야죠. 더해주는 겁니다. 자, 중요한 문제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읽어보자. 나온 공이 흰 거 하나 붉은 거 하나였을 때 택한 상자가 A일 확률이 뭐냐 이거야. 그러면 1번 질문을 다시 봐요. 흰 공 1개, 붉은 공 1개가 나올 확률을 구하라 그랬지. 이건 미래에 일어날 가능성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2번은 뭐야? 이러한 상황이 이미 발생했다는 전제가 깔려 있죠. 얘가 조건부 확률인 거예요. 그러면 조건부 확률은 이미 사건이 발생을 했는데 그 중에서 어떠한 사건이냐를 묻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흰 거 하나, 붉은 거 하나가 나왔어. 근데 택한 상자가 A일 확률은 그랬으니까 이 확률하고 이 확률이 합쳐져 가지고 흰 거 하나, 붉은 거 하나가 나올 확률이 되잖아. 그 중에서 택한 상자가 A였을 확률은 그럼 뭐야? 요게 분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분의 뭐야? 이 되는 거예요. 이 조건부 확률을 자 다시 벤 다이어그램을 설명할 테니까 보세요. 자, B 기분 A가 뭐죠? A가 일어났다는 전제 하에서 요거잖아. 그래서 요렇게 했잖아. 얘를 좀 더 분석을 해보면 A가 일어날 확률은요. 요 확률과 요 확률이 합쳐진 거예요. 요쪽 부분을 우리가 뭐라 그래? A차 집합이고 이거 A교 집합인데 확률에서는 A차 집합이라고 안 쓴다고 그랬죠. A교 이거예요. 이 두 개의 확률이 합쳐져서 PA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분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분모는 이 분자와 분자가 아닌 어떤 다른 놈들의 합으로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건부 확률이 이런 구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죠? 이건 지금 두 개밖에 안 되는데 이게 여러 개 있을 수도 있어요. 세 개, 네 개 중에서 일부분 이렇게 이게 조건부 확률이에요.